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어떤 파동이 일어나고 있다. 명상도 해보고 시각화도 해보고 긍정 확언을 수없이 반복하며 달에 주기까지 맞춰보았을지 모른다. 책도 읽고 영상도 보고 높은 진동을 유지하려 애쓰며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바라던 변화는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다. 혹은 잠깐 스치듯 나타났다가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지곤 한다. 그래서 당신은 더 열심히 해보려 한다. 루틴을 조정하고 전략을 바꾸고 시간을 계산하며 온 힘을 쏟는다. 마치 더 많은 노력이 곧 답이 될 것처럼. 하지만 혹시 그것이 역설적으로 변화를 밀어내는 요인일지도 모른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다. 양자적 차원에서 힘은 노력에서 오지 않는다. 힘은 에너지에서 나온다. 양자장은 당신의 할 일 목록에 감탄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신호를 읽는다. 그리고 그 신호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하는 동안 당신이 누구인가에서 비롯된다. 존재의 상태, 진동 내적 일치감. 바로 그것을 장은 반사하며 현실로 되돌린다. 그래서 덜 하면서도 올바른 주파수에 맞출 때 무한히 더 많은 것이 열리게 된다. 우리는 익숙하게 배운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세상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3차원적 패러다임을 끊임없이 주입해왔다. 하지만 양자적 관점에서 과도한 분투는 종종 불일치를 드러낸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정렬된 에너지는 명료하고 자기장처럼 끌어당기며 필요 이상으로 과잉 행동하지 않는다. 과도한 행동, 과도한 생각, 과도한 계획은 내적 세계가 아직 외적 욕망을 따라잡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장은 언제나 내적 세계를 먼저 비춘다. 이것을 더 선명히 보여주기 위해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녀의 이름은 아바. 아바는 영적 수행에 깊이 빠져 있었다. 매일 아침 저널을 쓰고 호흡 수행을 하고 바이노럴 비트를 들으며 자신의 이상적인 삶을 시각화했다. 그러나 그녀의 현실은 여전히 똑같은 재정적 굴레 속에 갇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친 끝에 모든 수행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도달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숨을 쉬고 울고 흘려보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삶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주파수가 바뀌었다. 다음 날 뜻밖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자리 제안이었다. 우연일까 아니다. 그것은 일치였다. 그녀는 덜 했지만 더 많은 것을 받았다. 에너지가 마침내 그녀가 추구하던 현실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메커니즘이다. 양자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는 물질이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주의가 닿기 전까지는 파동으로 머물고 관찰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의 입자로 붕괴한다. 즉,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품고 집중하고 의도하고 바라는지가 현실을 특정한 모습으로 붕괴시킨다. 만약 우리의 에너지가 혼란스럽고 절박하며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장은 그것을 진짜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반영한다. 말로는 무엇을 원한다고 외쳐도 소용없다. 신호는 언제나 존재의 진동에서 발산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다. 양자장은 당신의 원함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존재하는 방식에 반응한다. 존재는 억지로 고양된 척하거나 가짜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과 고요 속에서 신호를 안정화하는 것이다. 그때 자기장적 공명이 일어나며 현실은 그 공명을 따라 흐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쉽게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고 또 어떤 사람은 온갖 방법에도 막혀 있는 것처럼 느낀다. 차이는 행동의 양이 아니라 신호의 순도에 있다.
신호는 우리가 덜 할 때 더 선명해진다. 무작정 움직이는 대신 의식적으로 머무를 때 제어하려는 강박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정렬의 과정을 신뢰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난다. 그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이 강요하는 강박의 틀을 깨뜨리는 가장 급진적인 선택이다. 이제 잠시 멈추어 당신의 삶에서 보이지 않게 현실을 형성하는 요소를 되짚어보자. 바로 당신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의도다.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가 방출하는 에너지, 즉 주파수다. 많은 사람들이 긴급한 부족함, 지금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움직인다. 그 압박감은 너무 인간적이지만 양자장애는 이런 신호로 전달된다. 나는 온전하지 않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나는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장은 그 신호를 그대로 되비춘다. 그것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일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그레이드가 있다. 지금 행동하더라도 불안해서가 아니라 정렬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게임은 완전히 달라진다. 양자역학에서 현재 순간은 미래로 가는 다리나 발판이 아니다. 현재야말로 모든 가능성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다. 과거와 미래는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단지 확률의 파동일 뿐이다. 우리가 그것에 닿을 수 있는 시점은 오직 지금이다. 이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먼 미래를 쫓지 않고 현재의 에너지를 조율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만이 양자장이 반응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만들려고 하면서도 두 걸음 앞서 있거나 6달 전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진정한 현실은 오직 지금 태어난다. 선택은 지금 여기에서만 살아있다. 인생의 다음 프레임을 붕괴시키는 힘은 바로 지금 순간에 있다. 양자장은 마치 거대한 검색 엔진과 같다. 우리의 내적 상태를 스캔하며 일치하는 신호를 찾는다. 급박하고 흩어진 에너지로 행동하면 장은 그것을 불일치로 본다. 반대로 명료하고 차분한 에너지에서 단 몇 걸음만 내디뎌도 장은 선명한 요청을 감지한다. 결과를 만드는 것은 행동의 양이 아니라 신호의 일관성이다. 일관성이란 완벽함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에 머무는 것이다. 의도와 에너지와 결정이 내적으로 정렬되는 것이다. 마음과 가슴이 하나로 맞아떨어질 때 몸은 이완되고 신경계는 안정된다. 그때 신호는 맑아지고 우리는 투명한 통로가 된다. 그러면 우연 같은 동시성은 더욱 빠르게 일어나고 시간의 흐름은 구부러진다. 심리생리학 연구는 이 상태를 심장노의 일치라 부른다. 하트메스 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심장의 리듬이 질서정연하고 조화로워질 때 뇌 역시 그 패턴과 동기화된다. 인지적 명료성, 감정적 안정, 직관적 접근이 향상된다. 단순히 더 나은 사고가 아니라 더 명확한 수신기가 되는 것이다. 영감과 직관적 기회가 다가오기 시작한다. 이제 상상해보라. 과도한 사고 대신 내적 청취를, 자동적 반응 대신 의식적 응답을, 필요한 분투 대신 무노력의 통찰을. 이것이야말로 양자적 숙련이다. 당신을 고갈시키지 않는 힘 흐름을 따라오는 힘. 다시 덜 하는 것으로 돌아가 보자.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스템이 정렬되었을 때만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생각이 맑고 몸이 안정되며 결정이 생존이 아니라 고요에서 비롯될 때 그 행동은 다른 서명을 지닌다. 마치 흩뿌린 빛이 아니라 레이저처럼 양자장에 정확히 도달한다. 우리가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언제 떠올리는지 떠올려보라. 샤워할 때, 산책할 때, 조용히 있을 때. 그 순간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일치다. 뇌가 고요해지고 저항이 부드러워지며 신호가 맑아지기 때문이다. 선형적 시간이 잠시 사라지고
무한한 가능성과 공명하는 순간이 열린다. 세상은 당신이 더 많은 일을 하길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하는 일을 정렬되게 하길 원한다. 정렬은 명료성이고 명료성은 힘이다. 그리고 양자적 힘은 강제가 아니라 주파수다. 당신이 지금 정렬되어 있는지 아니면 불안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몸을 느껴보라. 생각을 들어보라. 긴급함이 있는가? 만약 행동이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면 멈춰야 한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라. 기다림 속에서 신호는 자연스레 바뀐다. 그리고 변화가 찾아올 때 그것은 압박이 아니라 진실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제 사고와 장 사이의 연결을 탐구해보자. 올바른 사고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해야 한다. 단순히 더 많이, 더 자주, 더 강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의 맑음이다. 우리의 생각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장에 내리는 짓이다. 따라서 덜 하는 것은 행동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의도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라는 말을 들어왔다. 하지만 이 말은 종종 오해된다. 모든 생각이 똑같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다. 스쳐가는 모든 아이디어가 설계도가 되는 것도 아니다. 수많은 긍정 확언이 곧장 신호로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 왜일까? 양자장은 생각의 내용보다 의식의 일관성, 주파수의 명료성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더라도 에너지적 정밀성이 부족하면 결국 신호 대신 잡음을 만든다. 그 결과는 조각난 현실 일관성 없는 성취, 그리고 끝없는 혼란이다. 깊은 진실은 이렇다. 우리의 지배적인 주파수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의식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바른 사고다. 여기서 바르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진실과 공명하는 사고, 더 높은 자에서 비롯된 사고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필드에서 솟아오른 사고, 지금의 제안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와 일치하는 사고다. 한 가지 비유를 떠올려보자. 우리의 생각을 레이저 빔이라 상상해보라. 분산된 사고, 아무리 영적이어도 흐릿한 빔처럼 힘을 잃는다. 하지만 명료하고 차분하며 연결된 사고는 레이저처럼 집중된다. 그것은 장에 깊게 각인되고 가능성을 구체적인 형태로 붕괴시킨다. 그것이 더 큰 소리를 내서가 아니라 더 맑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정신적 노력과 에너지적 일치의 차이가 드러난다. 정신적 노력은 더 나은 생각으로 이 감정을 억누르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에너지적 일치는 이 감정을 조율해 더 나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자라고 말한다. 전자는 현재 상태를 거부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것을 연금술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자기장을 만드는 힘은 후자에 있다. 과학적 근거도 있다. 신경과학과 양자생물학은 우리의 뇌파심장 리듬 전자기장이 끊임없이 정보를 송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의 전체 시스템이 하나의 송신장치다. 그리고 생각, 감정, 신체 신호가 불일치할 때 장은 불분명한 메시지를 받는다. 그 결과 현실은 망설이고 붕괴되지 않는다. 반대로 생각, 몸, 감정이 모두 예라고 말할 때 장은 즉시 반응하며 변화가 필연이 된다. 그래서 단순한 의식적 긍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풍요롭다를 1000번 외쳐도 만약 신체는 여전히 긴장하고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하다면 지배적 주파수는 풍요가 아니라 생존이다. 그리고 장은 그 진동을 따른다. 따라서 진정한 바른 사고란 무의식적으로 돌아가는 미세한 내러티브를 잡아내는 것이다. 두려움과 통제 수축을 반영하는 자동적 사고를 끊고
자유에서 비롯된 새로운 틀을 선택하는 것이다. 나는 아직 안 됐다. 는 목소리 대신 나는 이미 주파수를 조율하고 있다라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기술은 분별력이다. 모든 생각이 내 것이 아니다. 모든 믿음이 진실도 아니다. 모든 욕망이 영혼의 목소리인 것도 아니다. 우리가 쫓고 의심하고 움츠리게 만드는 정신 패턴을 자각할수록 우리는 장에 대한 주권을 되찾는다. 그리고 주권은 곧 자기장이다. 모든 생각을 통제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배적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이 현실을 방사하고 타임라인을 정렬하며 양자적 문을 여는 열쇠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라. 당신이 여전히 붙잡고 있는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생각 하나를. 아직 안 되고 있어. 더 노력해야 해. 나는 도달하지 못했어. 이런 생각이 몸에 어떤 긴장을 만드는지 느껴보라.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밝은 생각으로 바꾸지 말고 진실한 새 프레임으로 교체하라. 나는 내 주파수를 조율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타임라인을 붕괴시키고 있다. 나는 이미 내 안에 주어진 것을 살아내고 있다. 몸의 반응을 느껴보라. 긴장이 풀리고 호흡이 깊어지며 가슴이 확장되는 것을. 이것이 일치다. 이것이 신호의 명료성이다. 이것이 양자적 전환이다. 이제 우리는 욕망의 기원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모든 욕망이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욕망은 트라우마 경쟁 보상 심리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어떤 욕망은 드물고 신성하다. 그것은 영혼의 청사진에서 울려나와 양자장의 메아리처럼 울리는 기억의 부름이다. 우리는 그 욕망을 쫓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 욕망과 일치하러 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욕망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욕망은 표면적이다. 사회가 만들어낸 기준 광고가 심어놓은 필요타인의 성취와 비교에서 비롯된 갈망. 하지만 더 깊은 곳에 자리한 욕망은 다르다. 그것은 무시하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오랜 세월 속에서도 속삭이며 남아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잃었을 때조차 끊임없이 우리를 부른다. 이것이 진짜 욕망이다. 양자적 관점에서 모든 욕망이 동일한 주파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욕망은 단순한 감정적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진동적 설계도다. 더 높은 자아가 보낸 메시지로 우리의 시스템 속에 코드처럼 새겨져 미래를 현재로 불러낸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만큼 더 늦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언가를 쫓는 순간 우리는 장에 아직 가지지 못했다는 신호를 보낸다. 분리의 감각, 결핍의 감각. 그리고 장은 그 신호를 정확히 반영한다. 반대로 욕망이 이미 영혼의 신호로 인식될 때 우리의 역할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동에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자 모든 것이 달라진다. 쫓음은 멈추고 공명이 시작된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자. 우리가 꿈꾸는 직업관계 치유가 단순히 얻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가 안정화해야 할 주파수라면, 그렇다면 실현이란 강제로 시간선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진동에 맞추는 행위다. 라디오를 예로 들어보자. 방송은 이미 송출되고 있다. 하지만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 많은 이들이 다이얼을 몇 초마다 돌리며 더 빨리 잡으려 애쓴다. 그러나 그렇게 초조하게 바꿀수록 신호는 더 흐려진다. 대부분이 이 지점에서 포기한다. 신호가 곧 잠기려는 순간 성급히 손을 떼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실천은 다르다. 존재 속에서 머무는 것, 인내와 의도의 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영적 언어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전술적 지침이다. 지금 가진 것처럼, 이미 이룬 것처럼 진동을 유지하는 순간이 많아질수록
장은 그 진실을 중심으로 붕괴한다. 그것은 자격증명이 아니라 자기 모순의 중단이다.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 장은 당신의 간청에 반응하지 않는다. 장은 당신이 이미 무엇이 되었는가에 반응한다. 현재의 타임라인과 당신이 원하는 타임라인 사이의 간극은 노력으로 좁혀지지 않는다. 그것은 공명으로 좁혀진다. 자신을 이미 가진 버전으로 엠보디할수록 전환은 빠르게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은 대개 노력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명료성처럼 느껴진다. 여기에는 신비로운 전환이 있다. 결핍에서 욕망을 쫓을 때는 점점 멀어진다. 그러나 욕망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파수를 이미 살아내기 시작할 때 걷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달라진다. 더 이상 이 행동이 나를 거기로 데려갈까를 묻지 않는다. 대신 이 행동은 내가 이미 된 존재와 일치하는가를 묻는다. 이 관점의 전환이 진정한 양자적 변화다. 그렇다면 욕망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몸이 말해준다. 그것은 흥분이나 순간적 열광이 아니라 깊은 확신처럼 다가온다. 차분하지만 움직일 수 없는 울림. 생각의 사이사이에 머무는 침묵 속에서 들린다. 그리고 억지로 조작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존중할 때 응답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가장 큰 전환은 종종 포기의 직전에 찾아온다. 왜냐하면 포기는 때때로 절망이 아니라 항복이기 때문이다. 항복은 저항을 풀어준다. 저항이야말로 가장 큰 방해물이기 때문이다. 통제와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에너지가 풀리고 장이 흐른다. 우리가 그토록 붙잡아 막아온 것이 마침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혹시 지금 당신이 끝없이 밀어붙이며 지쳐있지는 않은가? 노력과 집착 불안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보라. 기억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버전은 지금 쫓고 있지 않다. 그는 이미 그것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버전의 당신은 무엇을 할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질문이 진정한 선언이 된다. 댓글로 남기든 속으로 다짐하든 이렇게 말하라. 나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장에 보내는 진동이다. 그리고 장은 언제나 반응한다. 이제 우리는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층위로 들어간다. 바로 신경계다. 아무리 생각이 정렬되고 욕망이 순수하더라도 몸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현실은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신경계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새로운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전환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영적 가르침은 마음과 의도 사고에 집중한다. 그러나 양자장은 결코 몸을 무시하지 않는다. 몸, 특히 신경계는 당신이 발산하는 신호의 핵심이다.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믿는다고 말하지만 몸은 여전히 긴장하고 생존 모드에 갇혀 있다. 이때 장은 무엇을 감지할까? 결핍 불안 위기.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있다. 신경계가 새로운 현실을 안전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을 붙잡을 수 없다. 명확히 시각화하고 수없이 확언하며 의식적으로 믿는다고 해도 몸은 여전히 이건 낯설고 위험하다라고 속삭인다. 그 결과 현실은 저항하거나 스스로 무너져버린다.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는 마음만이 아니라 몸이 새 진동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 세포 하나하나가 새로운 시간선 속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 주파수는 비로소 안정화된다. 신경계는 내적 상태와 외부장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다. 그것은 우리가 확장되었는지, 위축되었는지, 개방되었는지, 닫혀있는지를 방송한다. 이 방송이야말로 장이 가장 먼저 읽는 메시지다. 말이나 사고보다 더 직접적이다. 세분화해보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싸움 도망 얼어붙은 모드에 있을 때
에너지는 흩어진다. 높은 주파수로 열리지 못한다. 당신은 풍요나 사랑이 아니라 위기와 긴급함을 발신한다. 그리고 장은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다. 잔혹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수행을 해도 원하는 현실을 붙잡지 못한다. 그들은 매일 명상하고 전어를 쓰며 시각화하지만 신경계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그러니 신호는 흐릿하게 남고 현실은 망설인다. 해답은 더 많은 노력에 있지 않다. 해답은 더 깊은 안전감에 있다. 진정한 양자적 전환은 몸이 새로운 시간선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 풍요가 안전하다고, 사랑이 안전하다고, 성공이 평화를 빼앗지 않는다고, 휴식이 안전하다고 몸이 믿기 시작할 때 현실은 바뀐다. 이 지점에서 덜 하는 것의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 몸이 규제되고 안정화되면 더 이상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 신호 자체가 매혹적으로 정렬되기에 원하는 것은 자연히 끌려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경계를 조율할 수 있을까? 첫째, 호흡이다. 호흡은 신경계를 즉각적으로 안정시키는 달이다. 의식적으로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 몸은 지금 이 순간이 안전하다고 학습한다. 둘째, 존재감이다. 현재 순간으로 다시 뿌리내리는 작은 순간들 차 한 잔을 마시며 숨을 느끼는 것조차 신호를 바꾼다. 셋째, 재프레이밍이다. 오래된 트리거가 올라올 때 단순히 진정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의미 자체를 다시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돈이 늘 부족했던 경험이 있다면 풍요를 상상할 때조차 신경계는 긴장한다. 왜냐하면 돈은 곧 압박 손실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나는 풍요롭다라고 외쳐도 몸은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낸다. 이때 필요한 것은 몸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꾸준히 가르치는 것이다. 풍요는 안전하다. 사랑은 안전하다. 휴식은 안전하다. 과학적 언어로는 이것을 내수용 감각, 인트로셉션, 하아시이라고 한다. 뇌가 내부 감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호흡하고 감정을 느끼며 몸을 안정시키면 새로운 해석의 고리를 만든다. 그 고리가 반복될수록 안전이 기본 주파수가 된다. 그때부터 시련은 요청이 아니라 허용이 된다. 이 과정을 돕는 간단한 선언이 있다. 내 몸은 다음 시간선 속에서도 안전하다. 천천히 말하고 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껴라. 긴장이 풀리는가, 심장이 느려지는가, 이것이 새로운 주파수다. 그러나 덜 하는 것은 불편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편을 자비로 대하는 것이다. 두려움과 긴장마저 억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안아줄 때 신호가 부드러워지고 몸은 저항을 멈춘다. 그럴 때 새로운 시간선은 단순한 돌파가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공명으로 자리 잡는다. 기억해야 한다. 장은 당신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일관성을 듣는다. 더 많이 하는 것에 감동하지 않는다. 조화에 반응한다. 그리고 가장 조화로운 상태는 규제된 신경계 절망이 아닌 기대 속에서 진동하는 몸이다. 그때 양자는 들을 준비가 된다. 그때 현실은 움직인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주제로 나아간다. 정렬 의도, 일관성 몸. 이 모든 것이 모일 때 드러나는 궁극의 진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현실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살아있는 지능적이고 응답하는 우주와 함께 공동 창조하고 있다. 우리의 역할은 전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몫을 다하고 나머지를 양자장에 맡기는 것이다. 여기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자. 우리는 양자적 전환이 단순한 기법이나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에너지적 정직성의 과정임을 보았다. 덜 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더 높은 지능을 신뢰하는 행위였다. 억지로 쥐려는 소나기를 풀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들어온다는 역설. 그것이 바로 양자적 지혜다.
장창은 노력 자체에 반응하지 않는다. 정열에 반응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현재에서 의식적으로 깨어 있을 때 장은 즉시 반영한다. 조각난 의도가 아니라 맑은 신호가 발신될 때 장은 망설이지 않는다. 욕망이 결핍에서 쫓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주파수와 일치할 때 장은 붕괴한다. 신경계가 긴장이 아니라 개방 속에서 나는 안전하다를 말할 때 현실은 지속 가능해진다. 여기서 드러나는 핵심은 단순하다. 양자적 전환은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적게를 요구한다. 덜 저항하고 덜 의심하며 덜 집착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공간이다. 그 공간 속에서 장은 말한다. 설득당할 필요도 강요될 필요도 없다.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응답 중이다. 단지 우리가 잡음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가장 큰 돌파를 경험하는 순간은 바로 항복의 순간이다. 꿈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길을 통제하려는 고집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더 큰 지성이 드디어 들어올 자리를 얻게 된다. 이제 이 진실을 당신의 삶에 대입해보자. 어디에서 지나치게 밀어붙이고 있는가? 어디에서 조급히 쥐고 있는가? 어디에서 끝없는 의심 속에 갇혀 있는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다른 주파수를 선택해보라. 넉넉함, 확신, 정열. 더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조율되어 있다 라고 말하라. 미래의 시간선을 쫓는 대신 이미 그곳에 서 있는 자신을 지금 여기에서 살라. 기억하라. 그 버전의 당신은 미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소음 아래 숨어 있다. 또 다른 기법이 필요한 게 아니다. 존재가 필요하다. 이미 되었다는 주파수 속에 머무를 허락이 필요하다. 이것이 양자적 실현의 궁극적 역설이다. 증명하려 애쓰기를 멈출 때 비로소 받게 된다. 양자장은 언제나 신호에 응답한다. 그리고 가장 맑은 신호는 당신이 가장 자연스럽게 있을 때 발현된다. 꾸미지 않고 연기하지 않으며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순간,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공명하고 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하나다. 신호를 지켜라. 부드럽게 선택하고 부드럽게 앵커를 내리고 부드럽게 이완하라. 더 많이 하려는 충동 대신 더 깊이 존재하라. 만약 이 여정 속에서 무엇인가가 당신 안에 울림을 남겼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그것은 기억이다. 원래부터 당신 안에 있었던 지혜가 깨어난 것이다. 이곳은 단순한 채널이 아니다. 하나의 진동대다. 당신이 다시 돌아올 때마다 단순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조율하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모여 강박의 세상에서 일관성을 회복하는 창조자들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양자적 현실은 저 먼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당신이 안에서 전환할 때 전체 장이 함께 움직인다. 더 많이 하지 말라. 더 깊이 되라. 신호를 장에 맡기고 우주의 지성이 응답하도록 허용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믿어라. 모든 것 속을 흐르는 지성, 그 지성은 언제나 살아있다. 언제나 듣고 있다. 언제나 응답한다.